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제4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왜 댓글은 문직이라고 안 하고 10만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댓글 아이디를 왜 10만이라고 만들었어요? 청취자인 줄 알고. 아, 청취자인 줄 알으라고? 네. 아, 저기 댓글 공작한 거예요? 저기 랍스타 돌린 거예요? 네, 요즘 킹크랩이 너무 저기 돼서 랍스타가 새로운 버전 나왔죠?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모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성공모.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제작 모임에 들어가서 오, 제작하는 모임. 네, 지금 영화 만드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 이미 끝났고 시나리오 다 나왔어 벌써. 근데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스태프로 참여할 텐데 장소원 팀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스텝은 어떤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그냥 제가 뭐 그쪽 잘 모르니까 자질구레한 거 그냥 심부름 같은 거 하면서 물주전자? 네,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 영화의 그 완성도라든지. 저희가 뭐 지금 단편을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극장 개봉? 상 받는 거? 영화제에서? 뭐 이름 없는 영화제라도 상 하나 받는 게 일단 작은 목표고요. 아니 영화호동 영화제 하나 막 만들면 되지. 네, 줘. 그리고 또 하나는 낙산 공원에 갔는데 이것도 또 모임에서 간 거예요. 다른 모임에서 그 궁궐 위주로 견학하는 모임에서 그 한양도선을 돌자 해서 낙산에 갔는데 그 낙산 돌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어. 최근에 강남 강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맛집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강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맛집이. 강남이 뭐 삐까뻔쩍하긴 한 것 같아도 그래서 강북 맛집 기존에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새삼 낙산 쪽 위주로 직접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디 갔었어요? 강고선 네? 결국에 이제 많이 알아두고 강곳은 이제 체인점 갔는데 체인점 아니 그러면 가보지도 않고 거기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경험담 직접 듣는 경험담으로 맛을 말로 들었다. 그렇죠. 직접 경험담 맛을 말로 배웠다. 네, 뭐 블로그는 좀 믿기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서 먹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황은 요 정도. 확인했어요 지난 녹음? 내가 엄마 이메일이라고 그랬잖아 했던 거 그거 확인했어요? 서치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대답을 계속 못하고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엄마 이메일 통해서 받은 거다니까 내가 아까 앞에 엄마 이메일이라고 말했잖냐고 하면서 내가 다 얘기했는데 내가 맞췄지 막 웃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알았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방송 들어봤어요? 그러지 않았어? 이명박 같죠, 이명박.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명박. 그렇습니다. 만드레이크의 그런 부인. 절대 아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종특이니까. 문직이 어떻게 지냈어요? 백수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게 애기를 키우니까 일하는 것보다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육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네. 진짜 솔직히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독방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나름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2주가 되고. 독방 육아를 한다는 거는 와이프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느라 집에 없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밤에 재울 때 말고는 제가 이제 다 케어를 했는데 아기를 이게 진짜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기를 키우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인가요? 정신과 의사인가요? 아기를 뱀파이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뱀파이어가. 네. 그것처럼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빨아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아기 존재. 그래서 아기를 뱀파이어에 비교를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느낍니까? 이렇게 막 저기 골수가 쫙 빠져나가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게 진짜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있고 저 나름대로 뭔가 저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아기가 낮잠 잘 때밖에 없거든요. 네. 잠잘 때. 네.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영화를 봐야지. 영화를 보긴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건 육아가 뭐 아니잖아요. 그것도 육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설거지하고 청소가 육아예요? 응? 아기 때문에 어질러 아기 놓은 때문에 것들이 발생한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예. 그럼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고 아기가 깨요. 네.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또 약을 좀 먹여. 야, 좀 더 자. 그래서 진짜 혼자서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하면 되지. 애기가 이렇게 깨도 안 깼다고 우기면 되지. 반들이한테 좀 배워가요, 우기는 거. 네, 잘 보는데. 안 깼다고. 나한테 맡겨. 애기한테 우겨. 야, 너 안 깼어 아직. 나한테 맡겨. 잘 보니까. 그러면 되지. 참. 만드레이크 우기기는 아주 진짜 제가 그 편집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그랬군요. 그래서 뭐 그냥 2주 동안 육아만 하다가 네, 육아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또 최근에 아내랑 또 트러블이 싸우고? 있었고. 네. 싸웠어? 네? 싸웠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싸우고 그런 힘든 시기를 또 보냈습니다. 영화도 못 보고 영화 지금 정한 거 하나 2개 봤구나. 뭐 봤어요? 필로미나의 기적. 그거 봤어요? 네, 그거랑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어땠어요? 필로미나 얘기죠.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그 MI6 국장님이 그래서 너무 MI6. 너무 좀 평범한 할머니, 그러니까 나문희 할머니 같은 역할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괜찮죠? 그 MI6 국장으로 나올 때는 또 카리스마 있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또 그죠? 저는 뭐 했죠? 뭐 했냐? 어제 저기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가서 황등 비빔밥, 육회 비빔밥을 또 먹고 왔고, 그 제가 자주 가는 황등시장의 그 시장 비빔밥집 문을 닫아서 이순이 진미식당에 가서 먹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역시 맛있고, 그 황등 비빔밥은 보통 비빔밥은 하얀 밥이 있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고명이 올라가져 있고 고추장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이미 비벼져 있어요. 그 밥은. 그리고 밥은 국물에다 토렴을 여러 번 거쳐서 나온 거라 그 국물의 간이 밥 아래 배어 있거든요. 젖어 있는 건 아닌데 배어 있어요. 토렴한 거를 말려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 위에 이제 소고기 육회가 몇 점 올라가 있고 이런저런 것들하고 그 선짓국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전북 익산 주변을 지나간다면 꼭 황등면에 들려서 황등시장에 있는 비빔밥집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황등시장 비빔밥인데 거기는 2시면 문 닫았기 때문에 보통은 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식당 문 열고 들어가면 막 식당에서 그 쩐내가 확 나요. 하도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 비린내죠. 근데 그 진미식당은 좀 깨끗하고 하니까 그리고 영업시간도 길고 하니까 진미식당 같은 데 들려서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그 토렴을 해서 밥을 다시 싹 다 밥알을 말린 다음에 뭐 밥알을 이렇게 깔아서 말리는 거 아니고 토렴해 준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밥을 빨개요 그냥 빨갛게 돼서 나오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대가 10,000원, 일반이 8,000원. 특대는 그 육회가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진짜 맛있고, 영화 뭐 봤냐? 저 뭐 이것저것 봤는데, 마침 또, 우리 이 퍼펙트 게임을 선정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한 2, 3주 전에, 보리 대 맥켄로라는 테니스계의 전설적인 라이벌 선수를 그린 영화를 봤는데, 마침 또 퍼펙트 게임 이걸 선정해서 좀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 봤고, 뭐 이것저것 영화 많이 봤는데, 극장을 못 갔어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나 봤구나, 업그레이드 하나. 별다르게 뭐 할 얘기는 없네요. 그렇게 독박 육아로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송이버섯을 한 2톤 정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1시간 잠깐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만드레이크 격주간 순위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 주에 본 건 나비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인데 배경은 일본. 그러니까 일본 배경이니까 다 일본 말만 나와요. 한글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나비잠입니다. 요 세 글자. 주연은 그 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오랑 우리나라 배우 김재욱 이렇게 둘이가 주연인데 되게 잔잔하다. 영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합니다. 근데 영화 스토리보다도 일단 배우가 좀 반가웠고, 그리고 이 김재욱 배우가 일본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 그래서 되게 비주얼이 이 영화에서 좀 그렇게 꾸며서 그런지 일본 틱하다고 생김새가? 예. 생김새를 가지고 한중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만드레이크는? 좀 구분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제가 좀 느낀 건 일본 할머니? 이 여행 갔을 때 관광객들 이렇게 있으면 일본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확 알겠던데요. 나는 생긴 것만 갖고는 그 사람들 머리 빡빡 밀어놓고 목욕탕에다 넣어놓으면은 난 구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동거지 뭐 공공장소에서 뭐 큰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걸로는 대충 짐작은 해도 생긴 것만 가지고는. 근데 그 한국 사람도 이렇게 생긴 유형 저렇게 생긴 유형이 좀 느껴지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근데 일본도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김새를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같은 백인도 독일인이랑 또 아메리칸 쪽은 좀 이목구비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하관의 발달이랑 뭐 등등. 독일인이랑 영국인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영국 계열? 네. 독일 계열이랑? 네, 일본도 다른데 이 김재욱 배우가 되게 걔 누구지 예전에 대수사선? 춤추는 대수사선. 그 주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유명하잖아. 몰라요. 걔 되게 유명한. 그러면 찾아서 준비해서 리바이스 광고도 하고 걔 가수 키무라 다쿠야? 맞아요. 키무라 다쿠야 느낌이 살짝 있어 이 영화에서. 그래서 앵글로색슨하고 게르만족하고는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인종이 다른 종이지만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중일은 같은 인종인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 그렇게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 서울에서만 살아도 닮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닮았다 등등. 저는 그렇게 좀 분류가 이렇게 되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 이목구비가 좀 모여있는 유형의 사람 뭐 등등. 그러니까 한중일이 이목구비가 모여있으면 뭐 중국사람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구분하나? 일본만의 좀 느낌이 있어요. 이걸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일본 사람들 전체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본의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형화된 이미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김재욱 배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일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 같은 생김새가 이 김재욱 배우에게 있다. 약간 키무라 타쿠야. 정리 좋았어. 정리. 써머리 잘하네. 네, 그렇게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그래서 배우들이 배우가 반가웠어요. 정재훈 감독은 그리고 되게 영화 잔잔한데 주진우 닮았네 정재욱 감독. 여자야? 네, 여 감독. 근데 왜 주진우야? 사진은. 네. 근데 전작이 없어요 별로. 네. 근데 영화는 잔잔했는데 저보다는 이런 영화는 이 작가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멜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재밌다 그러면 한번 볼 의향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평점이 그래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보니까. 쏘. 평균 3.25 정도. 3.25 정도 박평식 평론가의 평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 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네, 액션 영화 하나 봤는데 살짝 그 분위기는 색채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게 블레이드 러너 느낌 살짝 나면서 유명한 배우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B급 느낌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사지마비 환자인 주인공이 뭐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됐는데 그 무슨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척추에 심어요. 그래서 심더니 얘가 그냥 사지로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싸움을 엄청 잘하게 돼.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지마비라는 거는 뇌에서 가는 신호가 몸으로 전해지는 부분에서 끊어진 거니까 그 끊어진 부분을 몸과 뇌에서 오는 신호를 이어주는 부분에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탑재된 칩을 삽입하니까는 그 칩이 뇌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몸에다 전달해서 그 인간의 가진 능력을 또 극대화시켜서 발휘를 하기 때문에
엄청 슈퍼맨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액션을 그렸는데 되게 단순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좀 어떤 고전적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자유의지는 누구의 것인가? 저는 이거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다. 네, 제가 이 영화 볼 때는 그냥 마이크로칩 신고 싸움 잘하는 그런 영화인가 보다 하고 스토리 모르고 봤어요.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말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칩이 인공지능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그냥 신경만 연결해 준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걔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 너 누구야? 처음에 막 당황하다가 이제는 서로 존재를 알아요. 인공지능과 주인공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쁜 놈들을 이제 처치하는 영화인데, 근데 싸움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주인공이 액션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점점 갈수록 모호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팔다리 통제를 인공지능이 하는 수준까지 돼버리지. 싸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여기서의 가장 큰 질문 만약에 이제 얘가 사람을 죽였다면은 얘가 죽인 건지 인공지능이 죽인 건지.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너무 SF가 과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것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건지 AI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한테 물을 건지 뭐 등등 이거 앞으로도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잘 심은 액션 영화다. 그래서 좀 볼만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막 죽이잖아. 네, 그래서 막 악당도 죽이고 악당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주인공의 근데 의지는 자유의지는 죽이지 않는다지. 근데 결국 주인공이 이제 환상에 빠지면서 주인공을 잠식해버린 거죠. 뭐 거의 코마처럼 되면서 인공지능이 주인공 몸이 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쳐 경찰한테 잡혔어. 그러면은 과연 그게 현실에서 벌어졌으면 수술만 하고 그냥 얘를 풀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유의지의 질문하고는 좀 관계없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 그런 경우가 잡혔으면 얘는 그 처음에 악당 죽일 때도 처음에는 이제 죽일 마음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그 약간 코믹스럽게 나오지만 얘 보고 막 야 너 일어나지 마 이러잖아. 자기가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가 내 판단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은 확실하죠. 아니 내 근데 판단은 죽이지 않는다고. 아니 근데 행동을 AI가 통제해가지고 한 것일 뿐이지. 근데 그거는 의지는 확실한 거지. 우리가 지금 컴퓨터 칩이 없는 현재 그냥 지금의 인간도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살인 같은 것도 우발적 범행 같은 것도 의지로 죽인 거긴 하지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했어. 한 게 확실한데 그 사람도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선택인 거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냐. 네가 지금 마음먹은 그 마음이 진짜 네 마음이 맞는 거냐 아니면 교육이나 세뇌라든지 이런저런 환경이나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게 자유의지. 진짜 그게 인간은 넌 그런 선택을 할 너한테 자유가 있었잖아 라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얘는 하기 싫은 건데 몸이 그냥 AI에 통제당해서 그냥 막 한 거지. 의지 자체는 얘는 확실하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악당 죽일 때가 저는 좀 제일 잘 드러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나중에 좀 안 죽이고 싶어 하는 듯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잔인하게 이제 뭐 죽여버리잖아요. 좀 그런 그 처음에 악당 제거할 때 딱 그 씬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살리고 싶었는지 그런 것이 애매하다 뭐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은 그냥 영화 전반적인데 그 장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냥 그렇게 봤어요. 뭐 그냥 액션 영화인데 그거 만든 회사잖아요. 겟아웃. 겟아웃. 그런 식의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겟아웃에서는 뇌를 바꾸죠. 그래서 뇌를 바꿔서
늙은 권력자의 뇌를 젊은 노예의 육신에다 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지배하잖아요.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단말기인 뿐인 거죠. 저 뇌한테는. 그래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 미스테리 영화인 거고. 이건 똑같은데 내 뇌가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른 의지가 들어와서 내 몸을 조종한다라는 그러니까 살짝 변주한 거죠. 겟아웃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의지 혹은 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겟아웃에도 그렇지만 뇌만 딱 볼 것인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인공지능을 다루는 SF 영화에서 뭐 다들 등장할 텐데 뭐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중간중간에 있구나 싶어서 생각보다 재밌게 봤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거는 법적으로 제작사한테 저기가 갈 거예요. 책임 소재가 운전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정도까지 그런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다 공용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온 국민이 다 우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그 우버에 기사는 없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칼럼니스트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의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행동을 막 그렇게 얼굴로는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 AI가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체 통제를 제가 할까요? 하면은 이 주인공이 평상시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 그래. 네가 좀 도와줘 하면은 갑자기 AI가 사지를 통제하면서 굉장한 무술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당들을 다 때려눕히면서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때 얼굴은 무섭잖아. 이 사람 싸움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기서 칼이 나면 오! 하고 놀라고 있는데 손은 팍팍팍 움직여서 칼을 다 맞고 막 때려 죽이고 막 팔 꺾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살짝 코믹 코드도 있으면서. 그럴 때에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그 괴리가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만드레이크 같은 입진보 머리로는 입으로는 뭐 남녀평등 어쩌고 뭐 세계평화 어쩌고 인본주의 어쩌고 하지만 행동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다니는 그런 태극기를 흔들면 평화가 아닙니까? 태극기를 흔들면 평화가 언제 태극기가 반평화가 됐어? 이런 태극기 집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안타깝네요. 네, 태극기 집회는 반평화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보고 태극기 전체가 반평화라고 본다는 게 안타깝네요. 인류애를 얘기하면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다 반평화입니까? 흔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국기 흔드는 사람들은 다 반평화입니까? 저는 그런 민족주의적 어떤 배타성이 조금씩 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를 배타성이라 한다면 저는 배타적인 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만드레이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념의 진보, 생활의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살짝 조롱처럼 읽힐 수도 있다. 그걸 의도하고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악당 끝판왕으로 나오는 그 악역 배우가 있는데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이름이 해리슨 길버트슨이래요. 이름도 어렵다. 해리슨 길버트슨. 이 배우가 옛날 영화는 되게 많이 찍었네. 전성기 시절에 리즈 시절의 디카프리오 외모랑 좀 비슷해가지고 반갑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한참 찍던 시절에 디카프리오 외모가 좀 비슷하게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해서 좀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 영화에서는 저예산으로 좀 박진감 있게 잘 볼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몸에 심은 AI를 완전히 탈옥시키기 위해서 어떤 해커를 찾아가잖아요. 동양인 해커. 근데 그 해커가 탈옥시키기 위해서 해킹을 하다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요. 악당들이 몰려온다는 걸 이렇게 CCTV로 보고선 그놈들이 이게 둘 순 없어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그게 나는 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속편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떡밥? 그러면은 그 해커도 어떤
이 거대한 음모.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AI를 제작하는 천재가 있는데 그 천재도 AI한테 천재를 뛰어넘은 AI가 천재까지도 협박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 주인공의 몸에 이식하게끔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커와 그 AI와 그리고 AI 개발자였더니 뭐 우리로 치면 스티브 잡스 같은 요 인물과 뭐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얽힌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툴을 만들기 위한. 이게 저기 흥행이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잘 돼서 뭐 좀 나왔으면 좋겠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보기에 괜찮아. 별점을 준다면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반? 3개 반? 3개 반 정도면은 어떤가? 이게 이 영화는 극장 가서 보셔라 이렇게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4개면은 4개부터는 꼭 가서 봐라. 가서 봐야지. 반드시 봐라. 가서 4개면 봐야지. 3개 반부터는 뭐 시간 나면 봐라. 시간 나면 봐라. 그러면 이 영화가 한반도보다 못하네. 한반도에 별 4개 주셨잖아요. 한반도 재밌게 봤지. 재밌게 봤지. 지금 보면은 좀 영화 매무새가 촌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 그 영화 재밌게 봤지. 영화의 만듦새 촌스러운 걸 떠나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 어떤 국뽕 너무 거부감이 드는데 한 번쯤은 국뽕에 취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왕자 같은 공주 같은 로맨스에 취하기도 하듯이 한 번쯤은 뭐 취할 수도 있죠. 연평해전에 몇 개 줬어요? 연평해전 그 표 재미없게 봐. 재미 자체가 없던데 그거는? 연평해전 기억이 안 난다. 연평해전 한번 보겠습니다. 만드레이크 저격하는 날이네. 오 점수 안 매기셨어. 살았네. 메가더. 아니 그걸 떠나서 별로 재미가 없잖아. 연평해전. 메가더는 안 봤지 아예. 인천 상륙작전. 그거 아예 안 봤다. 네. 한반도에 4점 준 사람이 이 업그레이드에 3.5점 줬고요. 저도 한 3.5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가서 아직 극장에서 많이 하니까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다음 영화는 이렇게 2개로서 이번 주 1위는 서치. 외에 이번 주야 그게 벌써 외에 4주 전이야. 그러니까 서치 외에 보겠다 하면 업그레이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가 되게 풍기해요. 지금 볼만한 영화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문화 꼴불견. 문화골이야. 영화관 지난주에도 얘가 극장 가서 그 막 어떤 여자가 엄청 웃어서 막 그 관객을 흉보는 거를 다 드러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그거를? 얘기해 볼게요. 영화관 버전과 서점 버전. 딱 하나씩만 길게 말고. 근데 이제 영화관은 좀 어려운 게 서점은 분명한 꼴불견인데 영화관부터 얘기를 하면 웃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추구하는 어떤 진지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좀 비장한 장면이나 거기서 웃으면은 방해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될 수 있으죠. 예를 들어 뭐 1987에서 강동원이 그 최루탄을 맞는 씬에서 막 깔깔거려. 그러면 진짜 완전 방해되잖아 몰입에. 될 수 있죠. 그렇게 너무 웃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너무 웃는. 물론 그 사람은 방해 의도가 아니라 본인은 정말 웃겨서 웃겠지. 근데 너무 웃으니까 웃긴 장면조차 안 웃기게 돼. 평균적으로 웃긴 장면을 넘어서서 웃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휴대폰 하는 거나 뭐 떠들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거는 우리가 에티켓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휴대폰을 한다 그러면 저기요 좀 하면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 근데 웃는 건 참 지적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존댓말로 좀 마무리 좀 해줘요. 그러니까 지적하기도 뭐하잖아요. 좀 웃지 좀 마세요.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적은 못 하겠는데 너무 방해되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생뚱맞게 웃는 사람들. 웃을 상황이 아닌데 누가 봐도. 그래서 그게 꼴불견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거 꼴불견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근데 참 개인적으로 꼴 보기 싫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를 차버린 스파이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편집돼서 다 삭제됐죠. 관객들이 그 사람 웃을 때마다 다 쳐다봤어. 너무 계속 한 2시간 동안 웃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웃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 묻고 싶어요. 본인이 남들보다 많이 웃는 걸 스스로 아는지 알고 웃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알고 웃어요. 그러면 알고 웃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사람이 와서 계속 웃어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알고는 있으면 1차적으로 다행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 그 알코올 중독자도 그 자기가 그 모른다 그러잖아요. 중독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웃음 코드가 굉장히 그 폭이 넓구나, 좋게 말해서. 그거를 좀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 네, 극장 버전만 네. 하죠. 서전 거는 내가 서전 버전은 다음 주에. 서전 버전 되게 짧아요. 아니야, 하지 말고. 되게 짧아. 지금 벌써 1시간 끝났어. 1시간 끝났다고. 그만해. 30초 끝났네. 그만해. 그만하고. 서전 버전. 그 영화 얘기니까 영화 얘기 거만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그 스웨덴 영화 그거 뭐죠? 더 스퀘어. 더 스퀘어 봤어요? 아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방금 만드레이크가 말한 것 같은 장면이. 저명한 현대예술가를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관객 중에 틱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틱틱거리면서. 그때 사람들이 만드레이크 같은 반응을 하죠.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동요가 돼. 객석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은 장애를 앓고 계신 분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참아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저 사람도 작가의 인터뷰를 감상할 들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멋있는 대사죠.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런 사람 그렇게 그 타인의 권리나 이런 걸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선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내민 좋은 장면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나쁜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은 그 관객은 그 영화를 보고 빵빵 터지는 관객은 웃음 코드가 우리랑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웃음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웃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세련되게 그 웃음소리가 크게 터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세련된 사람이겠지만 제어하지 자기가 못하고 또 웃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튀어나온 웃음을 이렇게 재채기처럼 팍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저 사람을 뭐 꼴불견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라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더스퀘어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외우는지는 알겠는데 더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알잖아요. 틱장애인 걸 스스로 알 거고 보통의 환자들은 그리고 알죠. 그 장애라는 거를 그런 현상 그런 증상을 장애라고 이제 사회에서 이미 공증이 된 거고 저 사람은 장애가 있다 모두가 인정하고 근데 웃는 거는 그 장애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 본인이 알까 모를까 그게 궁금하다. 본인이 알까 모를까는 뭐 본인만 알겠죠. 그리고 왜 꼭 장애로 인정된 것만이 그런 장소에서 혜택이라든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웃음 코드가 달라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 그리고 극장이라는 곳은 도서관처럼 쉿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극장에서 남에게 방해를 줘서 안 되듯이 휴대폰을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휴대폰은 영화를 보면서 안 해도 되지만 영화를 보면서 나온 웃음은 영화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랑 관련돼서 웃으면 다행인데 내가 말했듯이. 그거는 만드레이크가 볼 때는 저기서 왜 웃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취향에서 거기서 웃긴가 보죠.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예요. 제가 강동원이 최루탄 맞는 씬에서 웃는 그 게. 씬에서 웃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한 줄로 요약하면 웃음 코드가 다 똑같아야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또 두 번째. 그러면 각자가 각자의 웃음 포인트에서 웃을 수 있냐 없냐 영화관에서. 그거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웃을 권리가 누구나 있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뭐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웃음 코드는 또 차이가 다 있을 거고 폭의 차이도 다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남들보다 폭이 넓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요 얘기를 하려던 거죠. 궁금하다. 꼴불견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할 뿐이다. 궁금하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을 수 있죠. 그거 싫어할 수도 있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저요?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어? 아니 이제 갑자기 토론 1시간이 가버렸어. 어차피 저기는 만드레이크의 풍물 기행을 안 되겠다 야.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든 방해가 되는 건 그렇죠.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웃을 때마다 쳐다봤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걸 왜 꼴불견이라고 하냐? 꼴불견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눈치 보더니 지금 그것도 아니고 자기 그저 궁금할 뿐이다로 방향 바꿨으니까. 아니죠. 그저 처음 말했잖아. 이거 좀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좀 공공장소에서 매너라든지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지. 아까도 물론 이제 장애가 아닌 부분들도 어떤 뭐 각자의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감정이 표출될 수는 있지만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규칙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핸드폰을 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너무 큰 소리로 자기의 뭐 웃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지. 왜냐면 이게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게 깜깜한 데서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영화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각자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영화 시작하고 늦게 단 1분이라도 늦게 영화가 하여튼 광고가 끝나고 본 영화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을 때 가요.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가고 극장에서는 웃긴 장면에서 다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웃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난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히. 네, 웃을 권리가 없다면 엄청 웃긴 장면이 나올 때 관객들이 같이 박장대소 하면 안 돼. 다 참아야 돼. 전부. 참고 있어야 돼. 그죠? 왜냐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저 장면이 안 웃기고 난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하면서 그 사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극장에서 웃을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조심하는 거는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방해가 된다면 방해 안 되는 시간에 자기가 가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뭐 그렇습니다. 보면 그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극장에 가서 일단 이런 멀티플렉스 말고 상관 극장들, 네, 옛날 극장들 가면은 막 뭐 서로 얘기하면서 박수도 치고 박수 쳤어 우리 때 저 우레메에서 우레메가 막 때려 부시면은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나름의 재미도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근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있죠. 그런 영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민들레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생뚱맞은 부위에서 그렇게 뭔가 과하게 표현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그래서 제한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내가 발로 차지 말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이. 비상구 알려줄 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거와 내적인 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영화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의자를 발로 찬다거나 중간에 들락날락 한다거나 이런 거는 영화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고 막 굉장히 혼자 웃는다거나 아니면 별로 놀라는 장면도 아닌데 혼자 어떤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건 영화 내적인 거, 영화에서 나온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 내적인 것에서 유발된 반응 같은 거는 우리가 다들 정숙하고 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이네요. 여기서 그러면 문지기하고 만드레이크하고 좀 비슷한 입장. 근데 영화 그게 이제 그거를 영화 내적이라 보면은 오히려 요거를 좀 길게 해서 요거를 잘 내야겠다. 토론 질문을 잘 던졌어. 근데 영화 그거를 이제 영화 보고 웃는 걸 내적이라고 한다면은 영화 보면서 얘기하는 건 내적이에요? 그것도? 영화 보면서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야, 저거 좀 어떻게 된 거야? 뭐, 야, 쟤네들이 막. 근데 그런 거는 심지어 혼잣말 하는 사람도 있어. 혼자 모아서. 그런 사람 있죠. 있죠. 그 사람은 장애로 보고 그 사람 인정해드려야 돼. 혼잣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옆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긴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한 영화의 내적인 데에서 유래한 반응이라는 거는 어떤 말초적인 반응이 감정의 표현 같은 거. 웃는다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이런 걸 얘기한 거고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하는 그거는 영화에 관련된 뭐 반응이긴 하지만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잠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될 문제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거 그거는 사람이 좀 주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거나 웃음이 갑자기 현우식에 뻥 터져가지고 푹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생리 현상 같은 거기 때문에 살짝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 뭐 쫓아내라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 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웃지 마세요. 그런 말도 못 하잖아. 뭐 본인이 웃기다면. 그래서 제가 가서 묻고 싶어요. 혹시 그러니까 웃기니까 웃었겠지. 그럼 혹시
본인의 웃음이 남들은 안 웃길 때 혼자가 웃는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근데 제 생각에, 제 예상을 해보자면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다들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거 다 웃겼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것 제가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 만사가 다 꼴보기 싫긴 한데 가장 싫은 게 그 공항에서 이제 출국할 때 그 저 검사하잖아. 엑스레이 검사. 그때 이렇게 쭉 줄이 서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한 발자국씩 들어가잖아요. 그때 뒤에가 너무 가까이 달라붙는 게 전 너무 싫어요, 그게. 그리고 나도 앞사람하고 가까이 달라붙는 게 너무 싫어서 한 2m, 3m 정도를 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밀기도 하고. 그렇죠. 2m, 저 사람은 3m는 왜 또, 늦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왜 저렇게 2m, 3m는. 그래서 또 그럼 몇 미터까지는 안 밀나요? 아니, 공항에 사람 많잖아. 그리고 되게 기다리는 게 서로 짜증나니까 한 50cm? 보통 50cm. 그렇게 내가 밀착하잖아. 50cm로 그래서 1m 50을 더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입국이 그만큼 빨라지나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않지.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알지. 저기 공간이 저만큼 벌어져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자꾸 달라붙는 것도 싫고 나도 앞사람하고 붙는 게 싫어서 앞사람하고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내 뒤에는 만약에 캐리어가 있다면 캐리어를 내 뒤에다 놔 이렇게 붙지 못하게. 그럼 그렇게 가는데 다 꼴배기 싫어. 그런 나도 극장에서 꼴불견이라고 다 얘기하는. 그 극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공항 꼴불.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거라 그랬지 꼴불견. 예, 이런 사람들은 봐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기 오늘 만드레이크 주제를 괜찮은 거 갖고 왔는데 시작은 저 꼴불견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꼴불견은 사실 아니고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끝난 꼴 보기 싫다. 만드레이크의 꼴불견으로 하나 코너 하나 만들자. 매주 하나씩. 맨주는 아니까 생각날 때만 주제가 있을 때 일단 서점 하나 있어. 근데 서점은 논란의 여지 없이 그거는 한 주 한 개씩만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거 너무 많이 갔어. 알았어. 와 씨. 그리고 나 이거 지나가면서 스치는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방해가 된다는 것만은 우리 셋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런 방해를 참을 수 있는 방해냐, 참을 수 없는 방해냐. 조금만 더 붙여도 돼요. 제가 아까 예시를 왜 1987을 들었냐면 그때도 그 시기에 오덕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987을 볼 때 계속 뭔가 중얼중얼 웃었던 사람이 제 옆이었어요. 바로 옆.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제가 처음에는 쳤어 이렇게 내가 너무 계속 얘기하길래 이거 성추행 아닌가요? 남자예요. 이거 젠더 감수성 진짜 후지네. 이런 식으로 태클 걸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라서 내가 살짝 저기요 조용 딱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도 계속 끝까지. 심지어 아까 제가 가장 분노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강동원 이거 맞을 때도 막 혼자 피식피식거리면서 막 얘기를 해. 끝나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했는데 끝나고 봤더니 애가 좀 발달장애인 것 같아요. 만드레이크 실수했네요. 불 켜지고 이제 얘 옆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때 딱 이렇게 불 켜지고 보면서 얘기한 거 보면서 좀 이런 친구구나 하면서 내가 뭐라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과했어요? 조용하라고 한마디 한 거를 뭐 사과까지야. 이렇게 툭툭 신체 접촉, 쓸데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 오해해서 사과할 수 있죠. 아니 기억을 해도 그 친구가 기억을 해도 이미 그 친구가 장애가 있지만 그 친구 주변은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뿐만 느낀 게 좀 크게 떠들었어. 그래서 그 극장에 웬만하면 다 들릴 거고 소용관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가 있어서 필요 없는 신체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리고 나는 장애가 있든 없든 떠들었을 때 조용하라고 말할 수는 있다. 말할 수 있지. 네. 근데 그래서 신체 이제 접촉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탁탁 쳐서 조용 좀 하시라고. 근데 되게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청취자들이 짜증나요. 자, 아무튼 왜 쓸데가 없어요? 마무리 좀 합시다. 아니 신체 접촉이 왜 쓸데가 없어요? 내 발언 끝나고 좀 들어와. 발언이 안 끝나니까. 영화 하지 말고 끝까지 얘기. 좀 얘기를 하고 얘는. 영화 얘기 정말 재밌습니다. 극장도 이런 재미로 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짜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작가님은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생각이 나요. 넘어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끝나고 이게 이런 친구는 내가 좀 방해 받았지만 이해를 하겠는데
웃는 거는 뭐 장애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다. 이걸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데 정말 안 한지. 이렇게 그래서 자꾸 1987 예를 든 거예요.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아내랑 스파이더맨 홈커밍 최근에 개봉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러 갔는데 저랑 제 옆에 오른쪽에 아내가 앉았고 그 옆에 어떤 중학생 커플 남자 커플이 앉았는데 남자 여자 이 순서로 앉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마크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옆에 남자가 막 혼자 웃기 시작하는 거 너무 재밌겠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가 웃으면은 상관없는데 웃을 때마다 자기가 들고 있던 팝콘을 막 이렇게 막 흔드니까 막 계속 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스티커 심형래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봐도 기분 나쁘지만 얘기 안 못하는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좀 조심해 달라고 했더니 뭐 내가 재밌어서 웃는데 그것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요. 그 말로? 네. 남자 그분이 한참 보다가 자기네들도 좀 그랬는지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앉아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 옆에서 혼자서 계속 웃으면서 끝까지 팝콘을 막 흔들면서 웃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본인은 그런 거를 잘 피해가 가는지 잘 모르는 인지를 못하는 거 못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가 방해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제재하는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겠죠. 그런 에티켓 문화가 어디까지 그런 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아니면은 좀 꼴불견인 짓이다로 볼 수 있는 그 선이 어디 정도에서 형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호이님 아니면 룰루님이 주셔야 되는데 네, 좀 주십시오. 2부에서 이어집니다.